네, 안녕하세요. 지대한 코리아 남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직 개발자에게 오픈소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레이트의 김동현 개발자를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엑셀레이트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오픈소스를 소개해 주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슈퍼베이스라는 프로젝트고요. 네네. 이제 서버 측 구축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주로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맞고요. 네네. 그 큰 파이어베이스랑 큰 차이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NoSQL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을 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메인 화면에도 파이어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네네. 선전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장점이 있다는 말인데, 네네. 그 non SQL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진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둘 다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네. 일단 이쪽이 대시보드가 좀 더 사용하기 좋고요. 그 문서화도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 이제 메인테인 하기 때문에 아, 네. 좀 뭐 요청을 했을 때 반영이 좀 늦는데 여기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제가 어떤 이슈를 제기했을 때 되게 빠르게 반영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클라우드 베이스가 아마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는 아마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좀 찾게 된 이유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 뭐 사실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구독한 뉴스레터 중에 그냥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제 개인 프로젝트에 좀 적용을 해볼까 하고 그냥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고 쓰기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좀 제 모든 프로젝트에 이거를 도입을 한 상태예요. 아, 그럼 원래는 파이어베이스를 쓰다가 원래는 이제 서버를 직접 다 구축을 했죠. 아, 네. 예. 네, 그러다가 사실 서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띄우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거든요. 다 관리하고 하시려면 이제 좀 24시간 서버가 이제 그쵸. 꺼지는 거를 이제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정말 개발자님께서 개발만 하시고 서버에 네. 관련된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래도 저는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그것도 서버 리스로 써요. 그러니까 서버 리스 서버를 관리를 하고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일종의 그냥 서버 리스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존도 서버 리스 제공하는데 네네. 그거랑은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아마존의 람다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서버 리스 그 기능인데 그건 이제 서버 측 함수 하나만 제공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람다로 이 슈퍼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 함수에다가 RDS랑 통신하는 걸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러면 코드도 또 몇십 줄 되고 또 몇백 줄 되고 하는데 여기 이제 코드 한 줄로 그걸 처리가 가능하니까 아, 오히려 그게 또 불편하네요. 그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2개까지는 무료거든요. 물론 용량 제한이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요, 용량 제한은? 무료로 써도 데이터베이스는 500메가 사용 가능하네요. 네, 근데 뭐 사실 텍스트로 500메가 채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개인 프로젝트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뭐 기업들은 뭐 사실 뭐 한 달에 25불이면 거저죠. 네. 그럼 주로 사용할 때 어떤 좀 업체나 이런 데서 좀 쓰면 좀 좋을까요? 사실 이거 자체가 네네. 뭐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어서 그냥 뭐 어떤 기업에서 사용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 지금 쓰시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적용하신 거예요? 제가 그 코인 시세를 보는 툴을 있는데 되게 핫한 서비스네요. 네. 거래소 세계에 대한 코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되게 좋은 서비스네요. 네. 예. 이게 사실 여기 있는 코인들의 정보를 제 서비스에다 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읽어오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 세 개가 각각 제공하는 AP가 달라서 아, 어쨌든 제 서버에서 한번 가공을 하고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빗썸이나 뭐 코인원 같은 애들의 코인을 한 곳에서 다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슈퍼베이스 같은 걸 안 쓰면 제가 각각 3개 다른 API를 써서 그때 프론트엔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좋진 않아서 사용하셔도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좀 쓰면서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나요?
SQL을 직접 날리는 방식도 있긴 한데 네네. 주로 이제 슈퍼베이스가 ORM으로 이렇게 한번 래핑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API를 제공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쿼리를 날리기는 좀 어렵긴 해요. 아, 네, 예를 들어 뭐 쿼리 한 번에 날려도 되는 거를 두세 번 나눠서 보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래도 거의 그럴 리는 없었어요. 네. 개발자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 좀 보여주시면은 네네. 괜찮지 실제로 않을까요? 좀 사용하는 네.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만 좀 네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그래서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네. 이 슈퍼베이스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메모 앱을 만드는 걸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메모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네. 저장하고 뭐 삭제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퍼베이스를 셋업하기 전에 프로젝트부터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드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뭐 구글에 노드 설치하시면 네. 그냥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Vue.js를 셋업하는 CLI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뷰 제일 많이 뷰가 1위였던 것 같은데 그럴까? 네. 저는 프로젝트를 슈퍼베이스 노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고 그다음에 라우터는 저희가 페이지를 여러 개 사용할 거라서 라우터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관리하는 뷰에서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지금은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테스팅 관련 툴도 설치는 하진 않을게요. 그 링크는 사용하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했고요. 사실 요새는 뭐 CLI들이 너무 안내를 잘해줘가지고 그냥 사전에 그냥 세팅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아. 그냥 얘네들이 하라던 대로 하면 돼요. 뭐가 막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게 설치. 프로젝트를 만들고 네네. 있는 중인 프로젝트를 거예요? 만들고 있는 중. 아,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저희 이제 개발 서버가 열린 거고요. 됐네. 이대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면 이게 그냥 웹사이트가 되는 됐고,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코드 에디터로 VS 코드를 많이 써서요. 그렇죠.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파일이 뭐 엄청 많긴 한데 뭐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노트 앱을 만들 거라서 일단은 노트를 보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는 페이지가 필요해서 그거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 삭제하는 페이지 하나 해서 총 3개 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해볼 거고요. 페이지가 1개짜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부 화면을 계속 공유를 하는 식으로 컴포넌트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라우터 뷰에 매칭되는 다른 페이지들을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서 다 제거해주고요. 이제 노트 앱을 만들 거니까 이게 어떤 노트, 앱인지 네. 알려줘야겠죠. 아이노트.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이제 저는 스타일링 도구를 이제 스타일링 HTML 스타일링 할 때 크게 네. 이제 2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하나씩 매칭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H1 태그 레드 두면 이렇게 빨간색 바뀌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스타일 태그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테일윈드라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테일윈드 관련된 패키지를 깔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닛을 해줬고 그러면은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죠. 스타일 태그를 그러니까 CSS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복잡한 기능들을 미리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한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 CSS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패키지를 까는 거예요. 오. 이렇게 CSS 파일을 넣어주고 음, 그걸 프로젝트 전역 파일인 main.tss에서 네.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까만색이 됐겠죠.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명을 주는 것만으로 스타일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타일 태그 없이 네. 여기 텍스트 레드 500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 그 색깔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뭐 빨간색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제목이 될 거라서 좀 네. 크게 만들어주고 두께도 세미 볼드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라고 하면은 뭐 제목이 있고 여기에 네. 뭐 생성하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네네. 노트 생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내가 만들었던 노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제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자료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저는 좌우로 배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플렉스 박스를 주고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붙게 됐죠. 근데 지금도 화면이 네. 이제 너무 바깥에 붙어 있기도 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약간 답답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 처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테일윈드에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이제 양쪽에 마진을 주면 이렇게 중앙으로 계속 네. 모이게 되는데 이제 패딩까지 좌우 패딩도 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화면이 좁아져도 계속 유지되면서 그쵸. 원래는 저게 되게 알아서 숫자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버튼 같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버튼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네. 좀 간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파란색 배경을 가진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버튼 같네요. 네. 음영 같은 거 놓고 해야 네, 되는데. 일단은 뭐 스타일링 네. 오늘은 이제 스타일링 네네. 주된 얘기는 네.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할 게 아니었고요, 사실. 네네. 이제 저희 홈 화면인 여기에다가 하는 네. 게 맞고요. 근데 사실 뭐 그래도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노트 리스트를 보여주면 좋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리스트를 보는 화면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임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레이아웃을 잡은 거고요. 네. 이제 실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슈퍼베이스에 노트 한 줄이 생기게끔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슈퍼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이 뭐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는 util성 함수에 가까워서 따로 네. 분리를 하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어느 따로 페이지에서든 빼서, 불릴 수 네네.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util에 슈퍼베이스라는 파일 이름으로 만들 거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슈퍼베이스에 create 클라이언트를 부르고 거기에 이제 뭐 키 2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네. 이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베이스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면 지금은 슈퍼베이스 회원 가입을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GitHub 계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네,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돼서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노트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밑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미 이 프로젝트를 다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게 그 계정 수 제한돼 있어요? 네, 그 지금 무료 계정 프리티어를 쓰고 있는데 네네. 프리티어에서는 이제 조직 2개를 네네. 제공이 돼서 이 이상으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있는 거에다가 네네. 어차피 저희는 테이블 하나만 필요해서 네. 거기에다가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뭐 조직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둔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고 어쨌든 저희가 그 키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네네. 대시보드 내부로 들어온 거고요. 네. 여기 설정에 네, API API 탭으로 키. 오시면 네. 프로젝트 API 키를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퍼블릭 키랑 이 컨피그레이션의 URL 두 개거든요. 이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의 따로 독립된 서버가 있을 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 클라우드 쓰니까 네. 그래서 이 키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 넣어주고 밑에네요. 그다음에 이 UR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슈퍼베이스를 사용할 때 이쪽 URL로 요청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 고유한 값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으로 직접 날리게 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인증 키인 거죠. 네. 행동이 되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측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방금 만든 슈퍼베이스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 페이지에서 노트를 불러오는 네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 슈퍼베이스를 부르고 여기 이제 from이란 메소드가 있어요. 이 안쪽에는 이제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게 되고 저는 이제 노트라는 이름을 만들 거고요. 다음에 셀렉트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올지 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전체를 가져올 때는 별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사용 방법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노트라는 테이블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이콘이 테이블 에디터하고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뉴 테이블로 저는 노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 노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제목이 있고 그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담을 수 있는 칼럼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 타이틀이랑 콘텐츠로 할게요. 타입 같은 경우는 타이틀은 마차로 하고 콘텐츠는 텍스트로 할게요. 그렇게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생성이 잘 됐고 지금 이제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뭐 내용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도 추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시간이랑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패치 노트라는 걸 만들고 이게 이제 비동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로 비동기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트가 잘 불러와지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 뷰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마다 계속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onMounted라는 게 있어요. 그쪽 안에 패치 노트를 해주면 이 페이지가 마운트 됐을 때마다 얘를 실행시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그를 찍어봤을 때 이 노트가 저희 앱으로 잘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하거나 페이지 이동이 있을 때 이제 계속 이 노트를 계속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트를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임시 데이터를 실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로 이제 좀 갈아 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츠라는 이제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었고, 이제 노츠에 저 노츠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이 이제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타입 지정해주면 되고요. 음. 네, 여기를 스테이틱 노츠로 바꿔주고, 일단은 그냥 전체 데이터를 보내는 네. 걸로 해볼게요. 네, 이러면 이제 오, 제 네. 데이터를 네. 불러왔죠. 제대로 왔네요. 예. 뭐 지금 이제 로딩 중일 때 이제 깜빡이는 문제가 있어서 좀 뭐 보긴 안 좋은데, 이건 뭐 나중에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뭐, 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추가를 했을 때 네. 이 노트가 한 줄 생기는 걸 만들고 싶잖아요. 이제 이거 눌렀을 때 네. 한 줄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크레인 노트라는 걸 이름으로 만들고요. 이제 다시 슈퍼베이스를 부르고 노츠를 넣어준 다음에 인설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걸 눌렀을 때 한 줄을 미리 만들고, 이제 만들고 나면 아이디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이 페이지를 뭐 1, 2, 3 이런 식으로 옮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슈퍼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항상 배열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네, 만드는 경우에는 사실 한 줄,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싱글로 하면 만들고 난 결과를 배열이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의 객체로 보내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 노트를 버튼이 눌렸을 때 호출되게끔 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뭐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추가하기를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추가가 됐고, 아이디 2번이 생겼죠. 네. 콘텐츠랑 타이틀은 이제 안 넣었으니까 빈 상태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추가됐으니까 네.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두 줄이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두 줄. 네, 이제 여기 눌렀을 때 이 아이디가 바로 생성이 되니까 네네.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수정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페이지 이동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저는 이제 에딧 페이지라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에딧 뷰. 네. 이제 수정한다는 페이지라는 뜻이고요. 이 라우터에서 사실 이 뒤에 URL이 이제 동적으로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로그인이나 이런 것처럼 고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앞에 콜론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무거나 넣었을 때 네, 에딧 페이지라고 잘 보이죠? 네. 아, 넘어가구나. 네.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라우터 연결이 잘 됐다는 거고요. 이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번으로 딱 왔을 때 네. 1번에 대한 데이터만 불러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걸 좀 참고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패치 노츠가 아니라 네. 노트로 하면 되겠죠.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그런 경우에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져올 때랑 똑같이 쓰고, 이제 뒤에 네. SQL에서 웨어문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요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얘만 가져와라 약간 이런 명령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저 숫자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그런 경우에 뷰에서는 유저 라우트를 쓰면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우리의
이 URL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저희는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싱글이라는 걸 추가로 뒤에 붙여주면 하나만 이제 보내주고. 나와서 예. 그래서 실제로 노트를 로그로 찍어보면 이렇게 1번에 대한 것만 가져왔죠. 네. 2번을 가져올 땐 당연히 2번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실수로 21을 넣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없다고 에러를 보내준 거고요. 이제 있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주죠. 2번에. 그러면 일단 저 노트를 담아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게 타이틀이랑 컨텐츠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됐고 이 노트 안에 이미 이제 타이틀이랑 컨텐츠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받아올 수가 있겠죠. 이 지금 상태로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UI를 구성해 볼 건데 제목 인풋이랑 뭐 네.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인풋 2개 정도 있으면 되겠죠. 네, 이제 인풋이랑 텍스트 에어리어 2개를 만들었고 이제 스테이트와 타이틀과 콘텐츠를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제목 넣고 노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1번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으니까 1번으로 갔을 땐 이제 내용이 채워져야겠죠. 이렇게. 네. 네, 데이터는 잘 이제 연동이 됐고요. 이제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밑에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저장이 되면서 만들었네. 네, 이 내용이 반영이 되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것도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노트를 저장할 때는 똑같이 뭐 슈퍼베이스의 포럼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네. 여기 이제 업데이트 함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의 스테이트 여기 이제 타이틀이랑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애들이 다 바뀌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이디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디만 바꾸겠다. 근데 사실 이거 없이 해도 슈퍼베이스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은 이제 일부러 방지를 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막 네. 내리고 하는 건 네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세이브는 되고 네네. 이게 세이브 됐다는 거를 그냥 알려주기 위해 저장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이거 저장하면 저장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창 뜨는구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저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죠. 사실 이게 직접 데이터베이스랑 서버를 구축하면 이 정도 시간으로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그쵸, 이거 위치랑 저장이랑 다 네. 이거 서버 종류랑 다 세팅하고 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 한 페이지로 벌써 이제 간단한 노트가 벌써 구성이 된 그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는 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미리 가져온 코드로 딜리트 노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제 삭제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바로 삭제가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실수로 그렇죠. 누를 수도 예. 있고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제 눌렀을 때 이제 한번 물어봐요. 이거 취소하면 안 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제 삭제되게끔.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갔을 때 이제 내용이 없죠. 이거 자체가 지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이해 많이 되네. 아마존 기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타입스크립트 기반이에요?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언어 레벨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 네네. 툴이랑은 사실 좀 관련은 없긴 해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진짜 빨리 만드시긴 하네요, 되게.
네네 이거 사실 스타일링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일단 시간 관계상 아. 여기까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만. 요즘에 그래서 사실 때 전에 액션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코드로 많이 작성하시고 하시는데 네 얘도 좀 그렇게 사용하고 하세요 혹시? 액션이요? 네. 그 GitHub 액션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주로 GitHub 액션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데브옵스 얘기인데 네네. CI/CD 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GitHub에다가 코드를 푸시했을 때 음. 알아서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GitHub 액션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시고 나서 네. 아마존 같은 경우 일일이 좀 손으로 사용해서 좀 UI 같은 데서 좀 클릭하고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얼마나 좀 많이 빨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네.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음.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커질수록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콜당 계산하게 되면. 그쵸. 예. 네, 근데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린 사양에 따라서만 내기 때문에 네네. 트래픽이랑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 개발자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비용을 좀 세이브 하셨나요? 저요? 네. 뭐 사실 제가 하는 서비스들은 이용자가 적어서 네. 그래서 네네. 시간을 많이 절약했죠. 아, 시간으로. 좀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네. 막 그 데이터들의 양이 많아지면 조금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다 똑같아요. 아 그래? 어느 오픈소스를 사용하나. 이게 오픈소스랑 관련은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그런 복잡도에 대한 건 뭐 이런 툴을 사용하거나 뭐 더 좋은 툴을 사용해도 그 복잡도는 그냥 복잡도에 따라 올라가는 거라서 툴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MySQL 쓰든 뭐 이런 슈퍼베이스를 쓰든 내부적으로 다 똑같은 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랑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화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래서 사실 오히려 했을 때는 좀 더 저렇게 좀 사용해서 비용이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새로운 걸 좀 원하시거나 좀 더 저런 저런 새로운 오픈소스를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한번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오늘 엑셀AI시대 김동현 개발자님과 함께 슈퍼베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